안녕하십니까. 네, 민망하군요. 네. 네, 우리 지난 시간 복습하시고 협의 수익이었습니다. 네. 행정소송법에는 협의 수익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했어요. 네. 어떤 소송도 없습니다. 없고요. 12조 2문을 우리가 취소상의 협의 수익 문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1문과 2문하고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문을 1문하고 똑같은 것으로 보게 되면 2문도 원고적격 규정이고 2문의 취소송 역시 형성소송이고 그 다음 2문의 회복되는 법률상이익 역시 법률상 보익을 받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협의수익설에 따르게 되면 2문은 협의수익에 대한 문제고 2문에 있는 취소송은 확인소송입니다. 확인소송, 계속적 확인소송, 그냥 확인소송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확인소송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인소송이니까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이다. 이렇게 보는 게 협의수익설의 입장이었었습니다. 우리 판례는 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은 이렇게 들어가요. 소정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정이라고 하게 되면 1문, 2문을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1문, 2문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전부 다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다라고 해서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간혹 판례가 2문이 법률상 보호이익이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요. 대놓고 2문을 원고적격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정말 가뭄에 콩나듯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소정의 법률상 이익은 법률상 보호이익이다 라고 하고 있고 원고적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형성소송 2문에서는 기간의 경과, 집행의 종료 등으로 처분의 효과가 소멸되었을 때 그것은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2문에 있는 취소송이 형성소송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하다. 따라서 원고적격설의 주장은 결코 타당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협의수익설의 입장이 타당하다. 이런 식의 문제는 언제 발생하는 거라고요? 효리상 인가였죠. 효리상 인가. 앞에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목적 달성이 되는 것이고 뒤에 두 개 같은 경우에는 목적 달성 불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둘 있었고요. 처분 효력의 소멸 이것은 취소송이 형성소송이라는 특징에서 논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익침해 해소 이거는 취소송이 주관소송이라는 전제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고 원상회복의 불가 이것은 취소송이 원상회복소송이라는 전제 하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고 기본행위와 인가라는 문제는 위법한 무효인 기본행위가 인가처분을 통해서 유효한 것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측면에서 논의가 되는 부분인데 이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숙성이 되셔야 됩니다. 조금 더 숙성이 되셔야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상회복의 불가와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말씀은 세 개를 비교를 해봤었습니다. 지방의원에게 제명의결이 나왔을 때, 공무원에게 파면처분과 같은 징계 면직처분 나왔을 때, 근로자에게 해고처분 나왔을 때 상황이었었고요. 이게 소송까지 먼저 갔다 이거야. 갔다. 근로자는 진호위의 초심과 중노위의 재심을 거쳐서 소송까지 갔을 테고 공무원은 초청심사를 거쳐서 소송까지 갔을 테고 그 다음 지방의원은 바로 소송까지 도달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소송 도중에 1심, 2든, 2심, 2든, 3심, 2든 상관없습니다. 3심, 상고심에서도 말이에요. 우리가 어제 배우기를 행정심판 전취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송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는 언제까지 하는 것이다.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하는 것이다. 사실심까지다. 라고 말을 하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데 상고심에서도 소송 요건에 대한 심사합니다. 상고심에서도 합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문제도 있어. 문제도 있고 또 상고심에서 협의 수익 깨지는 문제도 또 있어. 그러니까 그럴 땐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려니 하시고 상고심에서도 소송 요건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하고 여기서 소송 요건 심사하는 게 맞다라는 판례도 또 있습니다. 그래요. 1심 2든 2심 2든 3심 2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지위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지방의원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됐고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정년에 도달했고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소송의 주된 목적은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서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위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원칙적으로 협의의 수익이 흠결됐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수되는 이익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 여기서의 부수되는 이익은 바로 재산적 이익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재산적 이익의 문제. 그랬을 때 앞에 두 개는 인정이 될 수 있고 한 개는 근로자 쪽은 인정이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부수되는 이익이 있다라고 보려면 즉 이 취소이 아직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려고 하게 되면은 취소 판결을 받아야만 비로소 가능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쵸?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바로 뭐가 되는 거였어요? 구성요건적 효력이었죠. 구성요건적 효력. 지방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과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직은 처분이 맞습니다. 행정행위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게 있고 급여 청구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 법원이 당사자 소송의 수소법원이죠. 행정법원입니다. 이 법원이 권한 없는 법원이기 때문에 그 효력을 무단히 부인할 수가 없으므로 제명 의결이나 징계 면직 처분이 있음을 자신의 판단의 구성요건으로 전제로 해서 판단을 내리면 기각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취소 판결이 나와야만 비로소 돈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 그럼 이 소송은 아직도 실익이 있다. 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에 대해서 행해진 해고 처분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권한 없는 법원으로서 민사법원 역시도 효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바로 돈을 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취소는 자기 역할은 이미 다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관련돼서 우리가 인격적 이익에 대한 문제도 한번 봤었는데요.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판례 제시되어 있는 부분하고 국공립학교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 받은 상황하고 비교를 하면서 인격적 이익이라는 부수되는 이익도 인정시킨 바가 있다라고 했고요. 여기서 이제 부수되는 이익으로서 재산적 이익과 인격적 이익 말고 또 하나 주로 논의되는 사회적 이익이 있습니다. 사회적 이익, 그 얘기를 좀 더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면 말이죠. 근로자였습니다. 유명한 판례예요. 여러분들한테 출제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냥 사기업 근로자인데 이 친구가 먼저 직위 해제를 받았어요. 직위 해제를 받았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것이든 근로자에 대한 것이든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직위 해제라는 것은 직위를 박탈하고 지위는 유지하는 거야. 지위는 유지하면서 직위만 박탈하는 거예요. 오케이?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출근하지 말고 일하지 말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면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거 아니고요. 근로자면 그 회사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건 아닙니다. 신분 박탈은 아닙니다. 잠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임시적으로 행하는 인사조치입니다. 직위 해제를 했어요. 직위 해제를 했는데 그 사유로 같은 사유로 나중에 해고 처분이 나왔습니다. 해고 처분이 나왔다. 해고 처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근로자한테 행해진 것인데요. 이 친구가 진호위에다가 초심을 들어갔거든요. 구제 신청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구제 명령이라는 처분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진호위에다가 얘가 뭘 들어갔냐면 구제 신청을 들어갔어요. 구제 신청을 들어갔는데 여기서 둘 다 기각됐습니다. 둘 다 기각됐다. 사용자한테 혼내달라는 거야. 사용자를 혼내달라. 사용자한테 구제 명령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되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거부 처분이 나왔다는 뜻이죠. 거부 처분이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초심이 기각 판정이 나왔습니다. 초심의 판정이 기각 판정이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이 근로자가 다시 또 불복해서 들어가게 되겠죠. 바로 소송 제기할 수 있다? 그게 아니다. 소송은 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중노위의 재심 판정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재심 판정은 재결 처분이다. 그런 걸 우리가 재결주의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재심부터 거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재심을 또 들어갔단 말이야. 재심 신청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이제 중앙노동위원회 중노위가 있다. 중노위에서 이제 재심 판정을 하는데 얘도 기각했습니다. 얘도 기각을 했다. 둘 다 기각이 돼버렸어요.
그럼 여전히 불만을 갖고 있는 거는 위에 있는 직위 해제 부분이든 밑에 있는 해고 처분 부분이든지 간에 불만은 여전히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행위의 숫자는 사건의 숫자입니다. 행위의 숫자는 사건의 숫자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건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사건이 두 개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초심이 있고 재심이 있고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럼 상황은 4개인 거야. 1, 2, 3, 4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야. 4개가.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해고 처분에 대한 소송을 들어가 놓은 상태야. 뭐라고요? 이제 소송을 들어갑니다. 소송을 여기만 들어갔어요. 여기서 소송 제기 이렇게 들어갔어. 제소를 했다. 그럼 여기는요 행정법원이죠. 법원입니다. 법원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소송은 현재 계속 중이다. 이렇게 이제 질문이 들어왔고요. 근데 여기서 요거예요. 이 소송을 제기하면 어쩔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먼저 저 직위 해제가 있으면 말이에요. 저것을 전력을 해가지고 승진 승급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승진 승급의 제한을 받아요. 그 다음에 급여 지급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승진 승급 부분은 바로 사회적 이익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급여 제공에 있어서는요 재산적 이익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요. 불이익 규정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불이익 규정이 있다고요. 불이익 규정이 있어. 직위 해제의 존재, 직위 해제를 받은 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 친구는 회사 내부에서 승진할 때도 제한을 받고 돈 받을 때도 제한을 받고 이런 문제가 생겼어. 오케이. 그래서 사회적 이익, 승진 승급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재산적 이익,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말이야, 여기서 왜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요, 효리상 인가에서 어디에 걸리는지 한번 보세요. 어디에 걸리겠어요? 지금 뭐에 대한 소송이야? 직위 해제 부분에 대한 소송이죠. 저쪽 사건이야. 그러면 이 직위 해제 처분은 현재 있어요, 없어요? 저거 소송을 제기했을 때 직위 해제 나오고요, 해임 처분까지 나왔고, 그 다음 그 두 개의 행위에 대해서 구제 신청, 재심 신청 이렇게 들어간 상태니까 이미 해임 처분이 나온 상태지. 그러면 이 해임 처분으로 직위 해제, 요건 임시적 조치이고 이게 최종적 조치이기 때문에 흡수가 돼요. 흡수가 되면 직위 해제 처분의 효력은 소멸한 겁니다. 소멸한 거래요. 현재 직위 해제 있어? 없어요. 이거야. 효리상 인가에 효 걸렸습니다. 효 걸렸단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협의의 소익이 인정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직위 해제 부분에 대한 노란 색깔 저 행정소송, 저 취송은 재심 판정 취송이죠? 여전히 실익이 있을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 불이익 규정이 있잖아요. 그럼 저 직위 해제를 제거를 하게 되면 직위 해제 때문에 나중에 발생하는 불이익을 해소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부수되는 이익이 사회적 이익, 재산적 이익 인정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있긴 있는데 요게 혼자서는 힘을 여기서 못 써요. 여기서 혼자서는 힘을 못 쓰고 왼쪽 날개하고 오른쪽 날개가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왼 날개, 오른 날개가 있어야 돼요. 왼쪽 날개는 바로 뭐냐면 저렇게 흡수가 돼서 직위해제가 사라지면 말이에요, 소급표가 인정되는지 장래효가 인정되는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위해제가 나온 시점부터 저 해고 처분이 나온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고 처분이 나왔을 때부터 직위해제는 사라지고 그때부터만 해고 처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어. 만약에 소급표가 인정돼서 직위해제가 나왔을 때부터 해고 처분이 나온 것으로 인정이 돼버리면 직위해제 전력은 없는 거야. 그치? 직위해제 전력은 없는 거야. 처음부터 해임 처분만 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럼 직위해제를 받은 적이 없는 걸로 되는데 뭔 놈의 직위해제 때문에 발생하는 불이익이라는 게 있겠어요. 그쵸? 여기서 첫 번째 왼쪽 날개를 걸어버립니다. 왼쪽 날개를 걸으면서 이거는 사후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공무원한테 갖다 집어넣어도 똑같아요. 공무원한테 갖다 집어넣어서 직위해제가 나오고 뒤쪽에다가 해임이나 파면이나 이런 식의 징계 처분이 나와도 마찬가지로 직위해제는 사후적으로 소멸하는 겁니다. 사후적으로 소멸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비교를 해봐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부분, 이 1번 영역에서는 뭐가 있었던 걸로 인정이 되는 거야? 직위해제가 있었던 걸로 인정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밑에 2번 영역, 2번 타임라인에서 2번 영역 쪽에서는 뭐가 있는 겁니까? 직위해제는 없고 여기에는 해고 처분만, 최종적 조치로서 해고 처분만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은 직위해제의 전력이 있어요? 그쵸. 직위해제는 받은 적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왼쪽에 있어서 사후적 소멸입니다. 사후적 소멸. 직위해제는 사후적 소멸된 거다. 이 문제의 출발은 직위해제의 효력이 소멸됐기 때문에 지금 직위해제가 없는데 뭘 또 직위해제를 제거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고 난리니? 이런 문제예요. 현재 직위해제가 없는데 왜 직위해제를 다투려고 소송을 제기하느냐? 이런 문제거든. 예, 물론 지금은 없다. 지금은 없지만 직위해제를 받은 적은 있는 것이 맞다 이거야. 받은 적은 있는 것이 맞다. 예, 직위해제 전력이 존재한다. 예, 장래효만 인정되고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전력이 존재한다. 그 얘기입니다. 전력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요. 예, 지금 징계 처분이 뭐 정직 처분이라거나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요게 유독 면직이잖아요. 면직이잖아. 근로자의 지위를 아예 박탈시키는 면직 처분, 해고 처분 아닙니까? 그치? 그러면 말이에요. 이 친구가 회사에 있을 때나 승진 승급이나 급여 지급에 문제가 있는 거지. 회사에서 아예 쫓겨난 상황에서 무슨 승진 승급의 불이익이라는 게 존재해. 아예 직원이 아닌데. 그쵸? 아예 직원이 아닌데 뭐 돈을 덜 받고 많이 받고 그런 문제가 뭐가 존재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유독 해고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해고 처분의 효과가 완성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즉 이 친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종국적으로 박탈된 것이라고 한다면 또한 마찬가지로 직위해제의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소송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소송은 기본 전제가 뭐야? 이 친구는 이 회사 직원이다. 이 회사 직원이다라는 전제가 깔려야지 저 불이익 규정이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예 쫓겨난 거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뭐가 있어? 이거 소송을 제기해 놓고 다투고 있는 중이다. 이 부분이 있는 거야. 다투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오른쪽 날개입니다. 오른쪽 날개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소송 계속 중이다. 예, 소송 계속 중이다 이겁니다. 소송이 계속 중이다. 그 말은 완전히 지위가 박탈된 건 아니다 이겁니다. 저 해고 처분의 효과가 완전히 완성된 상태는 아니다. 종국적으로 상실은 아니다 이거야. 예, 지위의 종국 상실이 아니다. 상실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5대5 아니겠습니까? 뭐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쵸? 50대 50입니다. 50대 50. 50대 50.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승소를 하잖아요. 예, 승소를 해버리게 되면은 원고가 승소를 해버리게 되면은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패소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럼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지.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만 이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가능성이 있잖아.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승소하는 범위 안에서는 이런 불이익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맞다는 거야. 그 불이익을 제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걸어가지고 누구한테 이 불이익 규정, 사회적 이익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승진승급. 승진승급이라는 사회적 이익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 불이익 규정에다가 뭐를 불어넣냐? 생명을 불어넣는 겁니다. 생명을 불어넣으면 협의의 수익이 인정이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문제가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일부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해요. 일부 뭐 이쪽에 이렇게 질문, 이쪽에 이렇게 질문,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다음 and 그다음 또 행정법 판례에서 작년 판례에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재심판정 취소송 있지 않습니까? 재심판정 취소송.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야.
깔끔하게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못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 말고 이해는 했는데 깔끔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 뭐가 좀 깔끔하지 않거든 지금. 그렇죠? 뭐가 깔끔하지 않죠? 엄연히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재심판정이잖아. 근데 우리가 효리상 인가에서 얘기했던 효는 항상 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계쟁 처분의 효력이 소멸됐을 때 저 처분의 효력을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 처분의 효력이 이미 소멸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은 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어? 재심 판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지. 재결 처분에 소송을 제기했지. 근데 지금 저 재결 처분, 재심 판정의 효력이 소멸됐어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재심 판정의 효력은 그대로 남아 있잖아 지금. 뭐가 문제냐는 거야 지금. 그렇죠? 여기에 또 한 가지 숨어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숨어 있는 원리가 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지금까지 저는 이걸 느꼈거든. 느껴서 이거를 계속 수업을 해왔어요. 수업을 해왔는데 작년에 대법원이 제 수업을 들었거든요. 대법관 할아버지들이 수업을 항상 들으세요. 제 거를 모니터링을 하시거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이건 법이 해석이 틀렸어. 판례가 잘못했어. 이건 법이 개정돼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물론 교수님들이 원래 얘기했던 거고 그리고 강사님들도 누구나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말고 나만 혼자 떠드는 거 있어. 나만 혼자 막 이건 아니야 막 이러는 거. 중간중간에 보면 그런 거 있거든요. 혼자 미쳐갖고 막 열낼 때 있어요. 그건 나만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손석희가 항상 얘기하는 JTBC 단독 보도입니다. 이거였지. 연합뉴스에서 받은 게 아니야. 교수님한테서 전달받은 게 아닌 거야. 이건 단독 보도야. 단독 강의야. 나만 하는 말. 단독 강의에서 한 말이 한 1년, 2년 뒤에는 항상 판례 변경으로 나와요. 판례 변경. 그래서 오래 떨어진 친구들, 제 수업을 몇 년간 듣는 애들은 내가 무슨 뭐 신기가 있는 줄 알거든요. 여러분들은 그걸 느끼면 안 돼. 알겠지? 그걸 느낄 때쯤 되면 여러분들은 이미 내 수업을 한 5년 듣고 있는 상태인 거야. 알겠지? 그런 걸 저를 위대하다고 생각하면 자기의 인생이 망가져요. 알겠죠? 원래 위대한 거야, 실체가 위대한데 근데 그걸 알면 안 돼. 알겠지? 알면 안 돼. 그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이건 내가 딱 봐도 처음에 공부할 때도 봤을 때 이상했거든. 뭔 개소리야 이게. 이상하잖아. 그래서 얘네들의 재심판정 취소의 심리 방식이 특이하다. 왜 그런 거냐면 이게 나중에 되면 이제 요 소송 요건 다 끝나고 나면 요거 말고 나머지 또 다른 상황들도 막 보여드릴 겁니다. 이거랑 똑같은 구조가 성립되는 상황들을 2016년도에 판례가 제가 한 말을요 그대로 판시했어요. 그거 보고 애들 깜짝 놀랐어. 선생님 이거 우리 답에 있는 거다. 그치 그거 내 답에 있는 거야. 내 책에 있는 거야. 똑같지. 막 그래 베낀 거거든 막 이랬지. 뭐냐면 분명히 이건 재심판정에 대한 소송이지. 그지? 그러면 이 재심판정이 위법인지 볼 거 아닌가? 그럼 재심판정이 위법인지 보려면 뭘 봐야 돼? 초심판정이 위법인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초심판정이 위법인지 보려면 뭘 봐야 돼? 직위해제든 해고처분이든 이게 위법인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재심판정 취소는 이렇게 심리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심리하고 있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는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를 보고 있는 거야. 법원에서. 하지만 결국 들여다보고 있는 건 뭘 보고 있는 거냐면 직위해제가 위법인지 해고가 위법인지 그거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오케이? 직접적으로는 재심판정을 판단하고 있는 거고 간접적으로는 얘네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사용자의 행위를. 그래서 이쪽에 대한 판단이 나오면 그냥 자동으로 이쪽에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소송은 뭘 제거해달라는 소송이냐면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말은 했지만 형식상으로는 분명히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얘가 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직위 해제를 제거해달라고 하는 거고 해고 처분을 제거해달라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포인트를 어디다가 맞추라고 포인트를 여기 부분에다가 맞춰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친구들의 효력이 소멸되면 마치 정상적이면 뭐야? 정상적이면은
형식적으로도 A 처분의 취소를, 실질적으로도 A 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되는 거고, 그거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럼 형식적으로는 저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놈이잖아. 그럼 형식이 중요해, 실질이 중요해? 실질이 중요한 거지. 그렇다면 똑같은 원리에 따라서 얘네들의 효력이 소멸되면 협의 수익에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라고.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걸까요?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는 공법관계가 아니라 사법관계잖아요. 이건 사법상 행위잖아요. 이건 원래 뭘 가야 되는 거라고 했어? 원래 얘네들은 이렇게 가서 민사소송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민사소송을 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민사소송을. 이런 걸 사법적 구제 절차라고 하거든요. 사법적 구제 절차. 그러니까 애당초 처음부터 사법부 찾아가는 겁니다. 애당초 처음부터. 근데 일로 빠져나가는 방식은 바로 뭐냐면, 이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거. 이쪽의 라인, 이거를 우리가 행정적 구제 절차라고 그래요. 노동위 제도입니다. 노동위원회 제도. 노동위 제도, 이거를 우리가 행정적 구제 절차다. 행정적 구제 절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본질은 저렇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특이한 지금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이렉트로 직위제 무효확인 소송 해고 무효확인 소송 제기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민사소송의 역할을 누가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야? 저쪽에는 행정소송이 대신하고 있는 거야. 물론 이제 뭐 재결주도 적용되고 막 특이하긴 하지만 저 친구가 얘의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여기와 마찬가지로 얘네들의 효력이 소멸된지 안 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일로 가면 얘의 효력을 얘들이 부정해주거든요. 그걸 제가 지금 해주고 있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당히 좀 까다롭죠? 그래요. 우선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더 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부분이에요. 이런 걸 많이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행정법 판례 한 30%는 근로관계예요. 근로관계. 그래서 이런 걸 많이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고용노동부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뭘 좀 많이, 자기가 좀 특이하게 좀 많이 아는 부분 있으면 그거 좀 하고 싶잖아, 그치? 그래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중요건과 관련돼서는 어떤 얘기를 해봤었냐면, 가중요건과 관련돼서는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다. 그런데 그 처분의 효력이 이미 소멸됐다. 그러면 효리에 걸렸지. 효리에. 처분의 효력은 이미 소멸되었고 이익침해 상황도 이미 해소되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의 수익이 여전히 유지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이때는 나중에 발생하는 가중대처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중대처분 핵심 포인트는 위반 횟수. 1회 위반일 때, 2회 위반일 때, 3회 위반일 때, 뭐 당연하잖아, 그쵸? 한 번 잘못하면 한 대 때리고, 두 번 잘못하면 두 대 때리고, 세 번 잘못하면 죽여야죠. 그거 살려둬서 뭐합니까, 그쵸?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죽여야 되는 겁니다. 사형도 집행을 해야 될 때가 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누가 공항을 떠났어? 공항에서 이상한 소리를 했죠. 저는 정말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 사람이 저렇게 뻔뻔하면 안 되는데. 보면 모릅니까? 바로 자기 후임자가 뻔뻔하다가 적골난 거? 그럴 때 한마디만 하면 돼. 사람이 왜 그걸 못할까? 미안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한마디야. 미안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 워낙에 착해가지고 그냥 오히려 반대 여론이 더 끌을 수 있어요. 혼내주지 마, 이렇게 반대로 끌을 수 있거든요. 우리 국민들 착해요. 착해서 미안합니다, 그걸 잘 까먹어줘, 막 이러는데 그 말을 그렇게 못하나? 그쵸? 미안합니다 한마디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문제가 생기면 미안합니다 그러면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말을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란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고양이를 자꾸 사람들이 사랑하고 그런 이유가 다 거기서부터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면 됐고, 저랑 같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저랑 같은 과목을 가르치는 저희 학교 선배님께서 모수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모습에서 9년 전이죠. 9년 전에 쥐새끼가 대통령이 되니까 그렇지!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저 형님 너무 세다. 제가 말 안 했습니다. 네. 누군지 얘기해달라고 하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 아닙니다. 네. 또 이분도 또 우리 학교 선배잖아. 그치? 그죠? 그래서 내가 참 애매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항을 나갔다 다시는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못 들어올 수도 있고 하겠죠. 그쵸? 네. 우리 그 대장 김창수는 공항에서 막혔습니다. 거기서부터였습니다. 꼬이기 시작한 게 우리 해방 이후 역사가. 여러분들이 배우는 한국사하고 제가 알고 있는 거 좀 달라요. 전 이상한 책을 봐가지고. 네, 그런데 들어오다가 막히셨어요. 네. 그때 군대를 끌고 들어왔거든요. 군대를 끌고 막혀갖고 못 들어왔죠. 그때 들어와서 전부 처단하고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정부를 다시 구성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꾸면 됩니다.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씩 바로잡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요. 뭐가 있었냐? 행정입법이었어요. 먼저 출발시켰던 게, 먼저 그 구도는 잘 기억해 놓으세요. 형식과 내용에서 법규, 행규, 법규, 행규. 알겠죠? 이걸로 행정입법 다 풀립니다. 스토리텔링으로 다 외우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집니다.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야. 내용이 법규라는 것은 사인의 행위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뜻이야. 즉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이 행규라는 것은 기관의 행위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뜻이야. 즉 국가의 권리 의무를 정하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여기서 기관의 행위 기준을 정하고 있는 2번과 4번에 주목을 하시라고 했죠. 2번과 4번. 왜 그러냐면 가중 요건은 뭐니까? 가중 요건은 결국 사무처리 기준의 일종이니까. 그렇지? 사무처리 기준의 일종이니까 내용의 행정규칙이잖아. 우린 지금 가중 요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2번 부분에서 우리나라 행정입법의 역사가 좀 특이했다고 했죠. 유럽에만 대타협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야. 유럽에만 군주와 부르주아 시민계층 사이에 타협을 이루고 그 다음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사이에 대타협이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대타협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적정선에서 어떻게 시행령이면 법으로 인정, 시행규칙이면 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차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갖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문제 나온 얘기예요. 지금까지도 대법원은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옳든 그르든 간에 특이한 상황이면 주목받으면 문제 출제되는 거야. 알겠어요? 특이하니까 여러분들 기억에 남겨두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게 바로 뭐냐면 법률 형식의 가중 요건, 시행령 형식의 가중 요건, 시행규칙 형식의 가중 요건, 훈령 형식의 가중 요건 4가지를 나눴고요. 그 중에 판례에 따르게 되면 위에 1번과 2번은 법으로 인정되는 거고 거기서 발생하는 장래 위험은 법률의 근거에서 발생하는 위험이니까 법률상 위험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률 그러면 국회가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 말고요. 행정부가 만든 법규 명령도 함께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법률 그러면 광의의 법률인 겁니다. 오직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 말하는 건 아니야. 알겠지? 법규 명령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의 가중 요건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6개월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이런 식의 가중 재처분이 나오는 장래 위험은 법률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실상 위험으로 봤고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봤었냐? 그 법률상 위험은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고 사실상 위험은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을 인정 안 했어요. 왜 그랬지? 이문에 있는 법률상 이익도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봤기 때문에 그랬었단 말이지. 근데 그거를 고수하지 않고 지금은요 기준을 바꿨죠. 뭐로 바꿨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으로 바꿨다. 그런데 법률에 써있든 시행령에 써있든 시행규칙에 써있든 훈령에 써있든 외부적 구속력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는 달라질 수 있지만 뭐는
내부적 구속력이 인정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구속력은 이견이 있을 수가 없고, 공무원의 이와 같은 법령 준수 의무를 고려할 때 공무원은 행정규칙도 따라야 되거든요. 고려했을 때 이와 같은 가중제처분은 이미 특정된 내용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 위험, 반드시 발생하게 될 위험인 것이다. 현실적 위험이 맞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이 법규명령인지와 상관없이 협의 수익을 인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또 이것도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축사법 판례입니다. 건축사법 판례인데 가중요건이 어디 써 있다고? 가중요건이 법률에 써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제 얘기한 1단계 상황으로 보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법률에 가중요건이 있으면 그것은 분명히 법이고요. 그죠? 분명히 법이고, 심지어 종전 판례 기준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위험이 맞으니까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게 맞을 거야. 근데 거기서 끝나질 않아. 실제 여러분들 법에는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전부 뒤에 추가 요건이 하나 더 따라붙어요. 추가 요건이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자주 나오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건축사법에 있었던 상황인데, 건축사법 사건인데 연 2회 통산 12개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연 2회 통산 12개월이 되면은 영업정지를 받은 거예요. 실제는 이거는 이제 사업정지라고 말을 하거나 자격정지라고 말을 하는데 다 같은 말이니까 그냥 여러분들 익숙한 영업정지로 보시면,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말이에요. 연 2회 이상인 거야. 그래서 1년에 2번 이상 영업정지를 받아야 돼. 2번 이상. 그리고 그것이 영업정지 받은 기간을 합쳐서 러닝타임 12개월을 넘어가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되면 등록을 취소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냥 영업허가 취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 한다고? 허가를 취소한다라는 식의 내용에, 이런 식의 내용에 가중요건이 붙어 있었던 거야. 법률에. 가중요건은 뭐 항상 3개월, 6개월 취소 이렇게 썰렁하게 돼 있지 않아요. 그건 법마다 다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말이에요. 연 2회가 중요한 거야? 아니면 통산 12개월이 중요한 거야? 연 2회가 중요할까? 통산 12개월이 중요할까? 1번, 2번. 뭐가 핵심일까? 항상 모든 사건을 보면요, 핵심 포인트를 짚어야 돼요. 그러니까 쟁점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문제를 풀지, 그치? 네. 1이 중요한 것 같다. 1. 2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2. 계속할 거야. 1이 중요한 것 같다. 1. 2가 중요한 것 같다. 2.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항상 본인의 생각에 반대로 문제를 풀면 그럼 여러분들은 바로 합격할 수 있어요. 알겠지? 네. 그래. 이게 여러분들의 상식이랑 너무 잘 맞아떨어지면 뭐 공부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치? 보면 답이겠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그게 바로 눈에 보이면, 여러분들이 판례를 보고 바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바로 보이면, 법을 보고 바로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이 되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생존권도 중요하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지? 1번입니다. 1번. 처분이 나왔어요. 처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 6개월 영업정지. 근데 여기서 1월이 지났어. 1월이 지나서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제소.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5개월이 지났어요. 5월이 지났어요. 5월이 지났다. 얘는 6개월짜리야. 6월의 영업정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고 이익침해 상황은 해소가 됐죠. 해소가 됐지?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아직 들어도 안 갔고, 여기엔 소송이 살아있지? 그럼 여기서 효리지? 효리 제주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소송은, 이거 살아있어요, 죽어요? 각하돼요? 아니면 그대로 살아서 법원에 계속돼요? 가중요건 있잖아. 그치? 가중요건 있으면은 그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면 그러면은 협의수익이 있는 거라고 했지? 여기 살아있지. 근데 저 6월에 영업정지가 나오고 나서
다시는 어떤 영업정지도 아직 안 나온 상태야. 아직 안 나온 상태인데 여기서 6월이 지났어요. 6월이 지났어. 그러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끌어내면 뭐야? 1년이야. 1년. 알겠죠? 이러면 1년이죠. 1월에 5월에 6월에 합이 1년이죠. 더하는 건 할 줄 알죠? 1년이 12개월인지 나 알고 있지? 그래요. 1년이야. 1년 끝났어. 1년 끝났어. 그럼 뒤쪽은 각각 이렇게 된단 말이야. 각각. 이해가 되시죠? 왜 그래? 저 처분의 전력이 나중에 가중 제재 처분, 즉 영업허가 취소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일 때, 그럴 때 지금 저 처분을 빨리 제거해야 된다라는 실익이 있는 건데, 이 소송에. 근데 저 처분은요, 이제 가중 제재 처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연 2회. 이미 1년을 지나갔잖아. 여기서 바로 다시 영업정지가 또 나온다고 해도 연 1회예요. 연 1회잖아. 그치? 이미 1년을 지나가 버린 상황인 거니까. 장래 위험이 소멸해버렸습니다. 장래 위험 방지의 필요에 따라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건데, 이렇게 되면 장래 위험이 이미 소멸된 거잖아. 소멸된 거면 소의 이익을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거고, 이거 말고도 뭐 뒤로 이런 식으로 1년 이럴 수도 있고, 뭐 국민건강보험법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앞으로 5년 막 이렇게 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여러분들 뭘 판단하셔야 되냐면, 이 추가 요건을 봤을 때 장래 위험이 소멸됐는가 여전히 살아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장래 위험의 존재 때문에 소의 이익을 인정한 거니까, 장래 위험이 소멸돼 버리면 소의 이익은 인정될 수가 없는 거야. 알겠지? 네.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 전치주의 가도록 합니다.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만, 행정심판을 거친다라는 말은 뭐예요? 뭘 거쳤으면 결론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안 돼. 응? 군대를 안 갔다 온 친구들이 군대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잘 알고 있어요. 네. 왜? 거기 가서 맞느라고 바빠가지고 막 체계 이런 거 막 확인하고 막 그럴 시간 별로 없어요. 그죠? 저 터지느라고. 안 갔다 온 애들이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막 체계 딱 잡고 막 이래. 그치? 신림동 노량지에서 공부 한 달 한 애들이 막 세상 공부 다 해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쵸? 근데 걔네들은 뭐가 없어요. 결론이 없잖아요. 그쵸? 결론은 뭐야? 군대는 갔다 오면 전역증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침증 말고 전역증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험을 봤으면 반드시 합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불합격증은 안 주거든. 아무 증을 주지 않아. 그치? 뭐가 있어야죠. 행정심판을 거쳐오라고 했으면 반드시 재결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재결서가 있어야 되는 거야. 행정심판을 거쳐와라 라는 뜻은 바로 뭐야?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라는 뜻입니다. 재결을 받아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 거라고 했어? 옛날에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던 시절이 있었더랬던 거지. 그치? 하지만 그건 재판처분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버려버렸지. 그래서 지금은 임의주의지. 임의주의지만, 하지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대량성, 전문성의 문제가 있을 때는 쩔 수 없다. 그치? 거쳐올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거 법원에 갖다 줘버리게 되면요, 이 재판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몰라요. 왜? 이런 이 국공로 도사징발 감사합니다 사건을 법원에다 그냥 바로 갖다 주죠. 갖다 주면 걔네들이 이게 무슨 사건인지 모르니까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해. 이제부터 공부를 시작해. 얘 공부가 끝나야지 이 재판이 끝나. 알겠어요? 네, 이건 아니잖아. 이미 그 공부가 끝난 전문가들이 행정부 안에 있단 말입니다. 걔네들의 조언을 들으면 되는 거잖아. 왜 혼자 다 하려고 해?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은 잘하는 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2개 이상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권력과 돈을 동시에 가지려고 하면 그냥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만 가지시라고. 하나만. 아무것도 못 갖는 사람도 많은데, 그치? 하나가 있으면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리고 죽으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다 가지려고 해? 그런 거 똑같아. 2과목 이상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알겠지? 수험생은 어떻게 해야지 합격을 해요? 다 못해야지 합격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한 과목을 특정하게 잘해버리면은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가 다 낭비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하나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 다 잘하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 전날 딱 됐을 때 여러분 10년을 공부해도
저주 같다, 그치? 예, 10년을 공부해도 시험 전날, 아, 나 준비 다 됐다, 이제는 가자! 이런 날은 절대 오지 않아요. 알겠죠? 제가 10년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15년에서 20년까지 공부한 후배들하고 친구들이 있는데, 예, 항상 시험 전에는 어쨌든 격려를 해줘야 되잖아. 예, 올해는 될 것 같냐? 하나도 모르겠다. 미치겠다. 이건 왜 이러냐 도대체. 원래 그런 게 시험이야. 알겠어요? 그런 게 원래 시험이야. 그거 될 거라고 믿지 마. 예, 그러니까 비겁하게 피하지 마. 공부 더 하고 시험 본다 이런 생각하지 마. 항상 뭐예요? 내일 있는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가 모이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모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분과 적분의 철학적 의미야. 알겠어요? 내가 EBS에 가서 토론할 때 순간적으로 제시했던 미분과 적분의 철학적 의미에 대해서 어떤 교수님이 그걸 물어보는 거야. 고등학교 때. 미분을 풀라고 해라 차라리 나한테. 이걸 뭘 그래. 그래서 이거잖아요. 이게 기울기 아닙니까? 그렇죠? 기울기. 이게 변곡점이 있을 수도 있어. 내 인생이 이렇게. 하지만 이 기울기를 구한다는 건 매 순간순간 한순간순간이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것들이 모여서 나의 인생의 궤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또 그것들을 다시 나누면 또 순간순간에 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상한 소리를 했더란 말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한 궤변을 딱 늘어놓고 보니까 난 소피스트라고 욕 처먹을 줄 알았더니 교장 선생님이 맨발로 뛰어나오셔서 너가 이익인 것 같아. 그래서 고맙습니다. 네. 이상한 질문을 받아가지고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항상 다음날 뭔가 시험을 만드세요. 일정을 만드시라고. 예, 관리반에 들어오셔도 좋고 안 들어오시게 되면 스터디를 구성해도 좋고 스터디에서 절대 토론하지 마. 같이 앉아서 얘기 좀 하지 마. 알겠어요? 여러분끼리 얘기해서 답이 나올 거면 학원을 왜 다니나? 안 그래? 그래서 낼 문제가 아니야. 모여서 스터디하는 건 생활 스터디 아니면은 일정 스터디예요. 그냥 딱 앉아서 시간에 문제 풀고 빠이 끝. 여기까지지. 제발 대화하지 말고 밥 먹지 말고 술 먹지 마. 만나서. 알겠어요? 이거 지금 놀러 온 거 아니야. 이 시간 너무 아까운 시간입니다. 이 젊었을 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나가 놀아야지. 연애하고 재밌게 놀아야 될 시간 여기 왜 있어. 빨리 끝내고 나가란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려면 스터디 같은 걸 통해서 일정을 계속 잡아가시라고요. 내일 시험을 위해 오늘을 준비하고 내일 시험을 위해 오늘을 준비하고 하면 그게 모여요. 나도 모르게. 그러지 여러분들이 막 뭐 내년 때까지 되면 내가 이만큼 알게 되겠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변화는 없어요. 강사들 뭐 공부 잘해 보이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뭐 저는 아니겠지만, 예. 그나마 왜 이런 건지 알아요? 맨날 떠들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네. 바로 다음날 수업 준비를 해. 전날. 왜? 일정이 빡빡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걸 욕하지 않아요. 학원도 알거든. 강사들의 삶이 얼마나 빡빡한지. 그래, 내일을 수업 준비를 해서 오늘 가고, 그래서 내일 가서 수업을 하고 끝나면 다음날 수업 준비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매일 테스트를 하는 일정을 가져가듯이 우리는 매일 테스트를 받는 거야. 매일 테스트를 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쌓여가지고 얘가 알아서 떠드는 거야. 예, 아침까지 술 먹고 와도 얘가 알아서 하고 가. 그냥 안녕 이렇게 가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도 시험 당일날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어. 감기에 걸릴 수도 있어. 그럼 어떡해? 컨디션 안 좋아 점수가 안 나와? 그런 게 어딨어. 강사 컨디션 안 좋아도 강의 퀄리티는 절대 차이 없어요. 알겠어요? 이건 그냥 일이에요. 일. 프로는 돈 받고 일하는 거잖아. 여러분 똑같아. 여러분 지금 돈 내고 일하고 있잖아. 그치? 응? 여러분도 프로야. 프로니까 프로답게 생활하시다가 그냥 조용히 나가시라고. 그게 최선의 방법. 여기에 기억을 남기지 마. 그리고 내가 여러분 합격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지금은 제가 여기 온 지 2달이니까 난 이 정도 숫자로 만족해. 하지만 내년에 되면 여기가 학원 이 건물 내가 다 쓸 것 같거든. 이 학원 건물 다 쓸 것 같고 행정법 강사가 우리나라에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와서 합격생이라고 인사하지 마. 알겠어? 내가 불러도 오지 마. 알겠어? 그 공부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건 이미 본인이 5년차, 6년차라는 뜻이야. 공부 방법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제일 빠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다 나도 모르게 합격했다 그러고 나가는 게 최선이야.
이 이후에 이것 말고 또 시험 준비할 거야? 하지 마. 알겠어요? 예, 인생 낭비야. 즐겁게 살아. 그러면 되는 거야. 예, 우리는 직업을 잘못 선택해서 이 삶을 살고 있는 거고,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고요. 한번 들어오면 나가질 못해. 결계에 묶여. 알겠어요? 귀신의 결계에 묶여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예, 이건 잘못된 선택이야. 하나뿐인 인생을 나는 잘못 살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사시라고요. 하나뿐인 인생이니까. 뭐가 했는지 뭘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시험은 끝났더라. 이렇게 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알겠지? 예, 또 쉬는 시간 뒤에 다음 시간에 내가 그 다음 또 기술 또 몇 개 좀 가르쳐 줄게. 네, 봅시다.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만 되는데, 그런 경우는 바로 뭐라고? 예, 대량성 전문성의 문제라고. 사건이 무지하게 많아. 사건이 무지하게 어려워. 이럴 때는 쪽수가 많은 행정부 쪽에서 좀 막아줘야 되고, 전문성이 있는 행정부 쪽에서 좀 막아줘야 돼요. 필터링이 필요하고 해설서가 필요하다. 필터링, 해설서.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 뭐예요? 운율을 맞춰서 기억해야지 기억납니다. 알겠지? 필터링 세 글자, 해설서 세 글자, 대량성, 전문성, 이겁니다. 그게 바로 국공노 도사징발 감사합니다 였었고, 뭐만 출제돼 여러분들한테는 국공노도, 국세처분, 공무에 대한 불이익처분, 노동위원회 처분, 도로교통법상 처분. 여기서 겁나게 어렵게 나오면 사까지 나와. 도사까지 성립이 돼. 지방자치법 140조의 이의신청이거든. 이의신청. 아주 어렵게 나오면 여기까지 나와요. 이의신청인데 이게 행정심판처럼 취급을 받게 되는 거야. 지금 설명하면 이해 못해. 요거는 문제풀이 들어가서 제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을 거쳐오라고 했을 때 적법한 심판을 거쳐오라는 거지, 부적법한 심판을 거쳐오라는 게 아니야. 적법해야만 대량성 전문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행심이가 똑똑해서 제대로 재결을 했든 멍청해서 반대로 재결을 했든 아무 상관없다고 했어요. 재결의 결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적법한 심판 청구였는지 부적법한 심판 청구였는지가 중요해. 어떻게 아냐고? 법원이 탈탈 털어본다고요. 그렇죠? 법원이 다 털어보기 때문에 재결이 뭐가 나와도 상관할 필요 없어요. 인적 관련성, 내용적 관련성은 심판과 소송에서 반드시 똑같을 필요가 없어. 하지만 물적 관련성, 처분만큼은 반드시 똑같아야만 합니다. 반드시 똑같아야만 합니다. 근데 있잖아. 근데 재밌는 게 있어. 재밌는 게 있어. 학생들이 똑똑한 애들은 정말 하나를 알려주면 둘을 궁금해. 둘을 알진 않아요, 절대. 하나를 가르쳐서 둘을 아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어. 하나를 알려주면 둘을 궁금해. 그런 애들이 빨리 합격해. 그냥 계속 궁금해야 돼. 계속 궁금해야 돼. 계속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돼? 저한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라고. 내가 맨날 이렇게 알려줘. 내 전화번호를 이렇게 016가 아니야. 내 전화번호를 이렇게 알려줘. 나한테 카톡을 보내라고, 질문을 하라고 하는데 안 해. 알겠어요? 이거 하는 건 관리반 학생들밖에 없어. 저기 문제풀이 특강 거기도 안 하고 여기도 안 하고 지난달에도 안 하고. 나한테 연락을 하는 게 내가 뭐 스토킹해? 나 바빠. 당신들이 스토킹할 시간이 없어. 근데 질문을 안 해. 급하면 해. 급하면 하고. 아니면 저기다가 해. 우리 사이트에 보면 Q&A 있잖아요. Q&A. 질문을 해야 살아남아. 알겠어요? 질문해야 살아남는 겁니다. 혼자 보고 뭐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궁금해해야 돼. 궁금해야 됩니다. 왜? 특히 행정법은 공부는 이렇게 해갖고 처음과 끝이 탁 뚫려야지 이해가 되는 건데 그런 일이 안 생겨.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세모 같지? 이렇게 네모 같지? 그치? 이렇게 계속 가. 이렇게 가다가 어머 여기 또 이렇게 이런 게 딱 생겨? 이렇게 눈사람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씩 알아가는 거고, 하나씩 알아갈 때 내가 하나 배웠을 땐 동글탱이, 두 개가 모어지면은 이건 뭐지? 이건 이거 떡인가? 이러다가 조금 있다 보면 자동차 같고, 좀 있다 보면 비행기 같고, 계속 행정법이 비행기인가? 행정법이 고양인가? 막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다가 보면은 행정법이 뭔지가 알게 된 날이 오는 거야. 알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계속 쌓아가는 레고 같은 거야. 이렇게 쌓아가는 과정인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예, 미친 소리 같아도 그냥 질문하라고요. 창피하지 말라고. 예. 여러분 수준을 제가 높게 보지 않아 절대. 예. 뭐 자기가 뭐 되는 줄 알아. 그러지 마. 여러분 수준 알아요. 그래도 10년 넘게 한 13년 학생들 가르쳐 보면 예. 선배님들도 내 수업을 들으시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벌, 그 다음에 그쪽에서 공부만 20년. 이런 사람들도 수준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 과목에 있어서만큼은 본인이 전문가니까 이러고 있는 거야. 없어요. 절대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기대하지 않아. 기대하지 않으니까 정말 미친 소리 같아도 질문하라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라고. 물어보면 내가 정말 어처구니 없으면 그냥 내가 반문을 할 테니까 이건 뭐라고 생각하냐고. 근데 여러분이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해보고 나서도 답이 안 나와서 그래서 질문을 한 거면 거기에 흔적이 있어. 그 문장에 흔적이 있으면 내가 또 바로 답을 해줄 테니까. 알겠어요? 못해도 하루 안에는 답을 해요. 못해도 어쨌든 수업이 다 끝나면 전 11시거든요. 밤 11시 딱 되면 어쨌든 연구실 앞에 내 책상에 앉아요. 그러면 카톡으로 이렇게 연락 온 것들에 대한 답을 하거든. 아무리 늦어도 하루 안에는 답을 해드리니까 예, 핫 라인을 그어야 됩니다. 핫 라인을 신림이든 노량진이든 간에 강사와의 핫 라인이 그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알겠어요? 핫 라인이 그어지면 무조건 고득점, 무조건 빠른 합격이 가능합니다. 아니 나를 이용을 하라고 줬는데 왜 안 먹어? 내가 그렇게 맛없게 생겼나? 깔끔한 답변 나갑니다. 질문 들어오면 내 답변 보면 항상 내가 주입한 거 아니야. 명쾌합니다.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했는데 내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뭔가 딴 게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뭐 음원 파일이든 영상 파일이든 그림 파일이든 PDF든 아니면 내 다른 교재에 있는 내용의 일부든 PDF 변화해서든 간에 그냥 던져요. 이거 보세요. 내가 하나씩 설명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깔끔해. 이거 보세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냅다 들이다 팔려 하나 던지고 이거요. 이렇게 안 해요. 나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하는 스타일 아닙니다. 이유는 내 혈액형이에요. 좀 많죠? 이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명쾌하다고 말할 때까지 답변해. 알겠어? 그러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전치요건에 대한 판단, 소송 요건이잖아. 소송 요건은 당사자주의,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고나 피고의 주장과 입증이라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은 알아서 소송 요건에 대해서 심리하고 입증해주지 않아도 법원은 알아서 찾아서 소송 요건을 구비했는지 스스로 다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행정심판 전취지와 협의의 소액은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과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 사이에 결과가 바뀔 수가 있다고 했지. 협의의 소액은 특히나 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익이 있었는데 근데 소송 도중에 없어질 수도 있고,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처음에는 행정심판을 안 거쳐왔는데 중간에 거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언제를 기준으로 본다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본다고. 그 다음 완화되는 거 있죠. 임의주의가 원칙이고 예외가 필요주의입니다. 예외가 국공로 도사징발 감사합니다입니다. 걸렸는데 요게 다시 일부 완화, 전부 완화 되는 경우가 18조 2항 3항에 있다. 뭐라고 했어요? 6회 부정 기간 변경 필요. 이겁니다. 6회 부정 기간 변경 필요. 국가 안보 기간을 안보에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끝도 없어. 끝도. 그치? 이제부터라도 그런 일들을 적폐를 발생시키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나중에 후세가 힘들어. 그거 다 찾아서 다 뒤집어 엎지 않으면은 또 자기 후세들이 또 힘들어지거든. 그쵸? 그거 다 찾아 뒤집어 엎어야 돼.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자루찾기도 몇십 년 전 건데.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같이 밖에 있는 일반 국민들이 편하게 살아. 우리한테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힘을 써줘야 돼. 공무원들만 믿어. 알겠어? 왜 그런지 알아?
정치인을 믿을 수가 없어. 그치? 정치인을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중심 딱 잡고 있으면 걔들이 장난을 못해요. 자꾸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돈의 유혹에. 잘 자리 잡고 내부 고발하고 쫓겨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멋있는 거야. 쫓겨나면 찾아와. 쫓겨나면 찾아오면은 그때 되면 제가 재밌는 법인을 하나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내가 취직을 시켜줄 테니까 대신 안에서 일할 때 내부 고발 멋있는 걸 하나 했거나 아니면 상당히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돼. 채용을 할 때 써먹을 때 돈이 돼야지 채용을 하지. 돈도 안 된 물건 갖다 하면 이거 뭐예요? 꺼다 놓은 보리자루잖아. 그치? 그래서 전문성을 갖추거나 아니면 멋있는 거 딱 하나 우리 딱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육회부정, 기관 변경 필요인데 육회부정 여기까지가 뭐야? 청구는 필요한데 재결은 필요 없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아예 청구도 필요 없어. 기관 변경 필요. 6은요 60일이야. 원래 행정심판 재결이 60일 만에 나와야 되거든. 시간 다 줬는데 그 안에 얘가 못 끝냈어. 에이 그러면 안 되는 놈이야. 그치? 재결 기다리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그 다음 두 번째 해는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죠. 중대한 손해. 부는 행정심판의 의결이나 재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까지는 재결을 굳이 받아오지 않아도 된다. 이거고 기간 변경 필요. 기는 뭐야? 기는 기각재결. 동종의 사건에 대한 기각재결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관은 관련 처분이나 단계적 처분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 변경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사실심 변론 종결시 이후에 처분이 변경됐을 때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필요는 행정심판이 필요 없다고 잘못 알렸을 때. 여기서 또 한 걸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로 들어가 볼까? 우리 행정수송법 제22조에 보면은 이런 게 있다고 했지. 소송 도중에 피고가 치사하게 처분 바꾼다? A 처분을 B 처분을 바꿔버려. 처분 바꾼다? 그렇게 되면 다시 행정심판을 또 거쳐야 되냐? 그럴 필요 없다고 했죠. 근데 어제 제가 설명드리기로는 이런 식의 처분 변경에 따른 소의 변경의 문제는 소의 변경이 언제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심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심 변론 종결 후에 처분을 바꿨을 때는 그때는 22조가 적용될 수가 없다. 22조에는 처분을 바꿔서 소송을 바꿨을 때는 또다시 두 번째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는 없어라는 규정이 별도로 있다고. 있는데 그게 적용을 받지를 못해. 사실심 변론 종결 후에 처분이 바뀌면 그땐 어쩔 수 없이 별소를 제기해야 된다라고 했잖아. 따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게 바로 기관 변경 필요의 변경이잖아. 그럼 있잖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생각해봐. 지금 이런 얘기를 했어. 여기서 1심이야, 2심이야, 3심이야. 이렇게 갔지. 여기 뚝 끊었지. 여기가 사실심 변론 종결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A 처분을 B 처분으로 이렇게 처분 변경을 한겨. 그 다음에 여기서 A 처분을 B 처분으로 이렇게 처분 변경을 한겨. 이렇게 되면 위에는 뭐가 안 된대? 얘는 소변경이 안 된대. 그치? 그러면 22조가 적용될 수가 없어. 얘 같은 경우는 소변경이 된대. 그래서 22조가 적용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18조 3항에서 별도 처리를 하고 있는 거야. 18조 3항에서. 요건 22조 4항에서 여기서 포함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인적 관련성, 물적 관련성, 내용적 관련성 중에서 물적 관련성만큼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돼야 된다고 했잖아. 심판의 대상이 됐던 처분과 소송의 대상이 됐던 처분이 같은 처분이 된다고 했지. 그치? 그럼 생각해봐. 이게 심판의 대상이 됐던 처분이잖아요. 그치? 처음에 여기다 소송 제기했잖아. 처음에 여기다 심판 거쳐서 온 거잖아. 근데 지금의 소송은 뭔 소송이야? 지금의 소송은 여기에 대한 소송이잖아요. 그러면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처분은 B 처분이고 심판을 그때 거쳐왔던 처분은 A 처분이잖아. 물적 관련성 깨졌네.
물적 관련성은 깨면 안 된다며. 깨졌네. 이거예요. 아까 얘기한 게. 학생들은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궁금해해. 그럼 바로 합격해. 이런 거 궁금해하는 애들이야. 선생님 물적 관련성 안 깨진다면서요. 이건 뭐예요? 오, 느꼈어? 막 이런 거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안 가르치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어려운 문제로 나오면 출제가 돼요.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전체적으로 80개 중에서 한 서너 개는 참 꼬롬한 지문들이 있어요. 그 꼬롬한 지문들 나올 때 이런 거 이제 교수님들이 하나씩 밀어 넣으신단 말이야.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거는 입법자가 행정부의 농간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인정을 예외적으로 한 거야. 아예 법에서. 농간 방지.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 만약에 세금을 부과를 하려고 해요. 세금을 부과하는데 얘한테 세금을 100만 원 부과해야 되거든. 근데 국가가 돈이 좀 없어. 누가 자꾸 가져갔어. 다 쓰는 누구 겁니까? 뭐 그런 거야. 막 이렇게 막 갖고 가 막. 난 몰라. 누구 거냐 물어봤잖아. 내 누구 거를 안 했어. 그치? 누구 거냐고 궁금해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누구 건지 알면. 그런데 막 돈이 없어 국가가. 그럼 어떻게? 국민들 주머니나 한번 털어볼까? 딱 생각한 국세청장 머리를 쓰기 시작하네. 얘한테 100만 원을 부과해야 되거든. 얘한테 100억을 딱 부과해. 그럼 상대방이 미친놈 이러겠죠. 이 미친 것이 그러면서 심판을 딱 거쳐 소송을 제기할 거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원을 빼세요. 99억 9,999만 9,999원을 딱 B처분을 바꾸는 거야. 야 심판 또 고쳐와봐 임마. 이거죠. 또 열심히 고쳐와. 1원을 마이너스 할 테다. 죽어봐라 이 새끼야. 그러면 국민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자살하는 게 빠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인 거예요. 이런 행정부의 농간 막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막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장난 못합니다. 잘 봐요. 1원 마이너스 있지? 이런 마이너스 있지? 그럼 나는 지금 그 소송 절차에서 소송 바꿔주세요. 1원 바뀐 처분에 대한 소송 바꿔주세요라고 딱 신청을 하면 법원이 오케이? 해주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B 처분에 대한 재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행정부가 바꾼 게 의미가 있어요? 아니야. 네가 1초 만에 바꾸면 나도 1초 만에 소송 바꿔. 가능해졌잖아. 1초 만에 소송을 바꾸고요. 엔드 심판도 따로 안 거쳐도 되잖아. 그죠? 행정부의 농간 방지를 목적으로 입법자의 서비스입니다. 이건 서비스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외적으로 물적 관련성이 깨져요. 재밌죠? 네. 이런 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재밌는 게 되게 많아. 이런 걸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하실 때도 편한 게 있어요. 이 합법과 불법의 사이를 살살 넘나들면 여러분들의 재량권이 엄청나게 커지거든. 알겠어요? 그럼 법은 많이 알면 알수록 좋은 거야. 우선은 기본기를 갖추시고. 그 다음에 제3자 취소송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송도 심판도 90일인데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송은 1년, 심판은 180일, 185일만큼의 차이가 발생하더라. 여기 때문에 심판을 거쳐오라고 하게 되면 나한테 너무 불리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그 말은 어불의 성설이다. 그쵸? 어불의 성설이야. 무슨 말이지? 정당한 사유. 정당한 사유 이제 오늘 배우게 된 내용이죠. 정당한 사유는 1578년까지 인정됩니다. 1578년. 그건 이제 이후 1578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구가 없을 수도 있지 뭐. 그치? 그런 거야. 그래서 사실 차이가 없다고요. 185일은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리고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송이라는 소송의 형식이 따로 있다. 이것도 취송의 일종이다. 이거야. 그런데 어쨌든 이건 취송의 일종이기 때문에 법원은 뭐로 보고 있다? 법원은 취송으로 보고 전치주의와 제소기간의 요건을 요구한다. 밑에 보면 당사자 소송이 있죠. 당사자 소송. 우리 행정심판법에는 행정심판의 종류가 5조에 나와 있다고 했죠. 4조가 2010년도 1월 25일 날 새로 추가가 되면서 종류가 5조로 밀렸다고 했어. 5조에 보면 취소, 무효, 의명심판 3개밖에 없어. 무슨 말이야? 항고심판밖에 없어요. 항고심판밖에. 그치?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사자 심판을 거쳐오라는 말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개별법에 당사자 심판이 일부 있지만 그게 다고, 그죠? 그래서 당사자 소송은 애당초 그런 게 존재할 수가 없다. 그다음 지방노동해처분은 여러분들 설명을 이미 다 한 부분이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오늘 수업 재소 기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3시 15분이고요. 30분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